도 함께 남아있다. 그래서 중간 수정 단계에서 어떤 부분이 고쳐지고 삭제됐는지 확인이 가능하다. 그런데 중간 수정본에 수정된 내용을 보면 석연찮은 점들이 눈에 띈다. 임진왜란 당시 광해군의 활약상이 완전히 삭제돼 있다.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지자 삼조는 급히 의주로 피난을 떠난다. 이때 왕세자 광해군은 지금으로 치면 임시정부라고 할 수 있는 분조를 이끈다. 조정의 일부를 분리해 황해도와 함경도 일대의 전쟁터를 누비고 다니며 백성과 병사들을 격려하는 것이다. 전쟁이 나고 1년 6개월 만에 한양을 수복해 삼조가 다시 한양으로 돌아온 뒤에도 광해군의 활동은 계속된다. 남쪽으로 밀려 내려가는 왜군을 쫓아 충청도와 전라도 일대에서 광해군은 분조 활동을 펼친다. 이러한 광해군의 분조 활동은 광해군 일기 중간 수정본에 상세히 기록돼 있다. 광해군의 분조 활동으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의병이 봉기했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이 내용이 광해군 일기 완성본엔 완전히 삭제돼 있다. 이 광해군은 어차피 쫓겨난 임금이고 그가 왕으로 있었던 시절의 행적을 기록한 실록이 인조대 이후에, 즉 그를 쫓아냈던 이른바 승자들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에 아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는 광해군 시대의 어떤 내용이 상당 부분 승자들의 입맛에 맞게 서술되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광해군을 묘사한 부분 중엔 이런 부분도 있다. 광해군이 안질이 있어 눈이 충혈됐다는 것을, 완성본에서는 광해군이 성질이 광폭해서 눈이 붉어졌다고 전혀 사실과 다르게 적고 있다. 광해군을 의도적으로 폭군으로 그린 것이다. 뿐만 아니라 후대 기록에선 광해군을 광해군이란 이름 대신 혼군, 휘주로 적고 있다. 광해군은 조선 후기 내내 폭군으로 인식되게 된 것이다. 실록을 보면 마치 광해군은 조선시대 폭군의 대명사처럼 보입니다. 그 정도로 이 광해군은 실록에서 철저하게 폭군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광해군은 이렇게 폭군으로 기록이 되게 된 걸까요? 지금 보시는 이 책은 인조실록입니다. 인조는 이 광해군이 궁에서 쫓겨난 뒤에 왕위에 오른 인물입니다. 인조를 비롯해서 이 새롭게 정권을 잡은 이 세력들은 이 광해군을 쫓아낸 뒤에 그의 죄상을 아주 자세하게 밝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이 외교와 내정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외교 부분은 배은망덕하여 오랑캐에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것이고, 또 내정 부분은 이 민가 수천을 철거하고 궁궐을 지었다는 것과 또 이 동생을 죽이고 어머니를 폐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거론된 이 죄목들만 보면은 이 광해군이 폭군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우선 이 외교 부문부터 보겠습니다. 배은망덕하여 오랑캐에게 성의를 베풀었다. 이는 명나라를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에게 호의적이었다는 그런 얘기인데요. 무슨 얘기인지 당시의 국제정세를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 명나라는 오랫동안 이 동북아시아의 강자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선은 명나라를 이 상국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강자가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후금입니다. 당시 새롭게 등장한 나라 후금은 빠르게 성장해 점점 영토를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1618년 이 명나라의 무순성을 공격해 함락합니다. 그러자 이 다급해진 명나라는 조선의 이 지원병 파병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광해군은 명나라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면서 이 지원군 파병을 미루기만 합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어렵게 파병을 결정합니다. 뿐만 아니라 뒤늦게 파병된 지원군은 전혀 전쟁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광해군을 궁에서 쫓아낸 세력들은 이러한 광해군의 외교 정책에 대해 비난을 했습니다. 바로 명을 배신하고 오랑캐인 후금에게 성의를 보였다는 것인데 과연 그 전말이 어떻게 된 것인지 17세기 초 돌아가 보겠습니다. 17세기 초 명에 파병된 대명 지원군은 어떻게 됐을까? 중국 번시시 번시현. 이곳에서 대명 지원군의 행적을 찾을 수 있다. 이 마을의 이름은 박가보. 조선에서 건너온 박씨들이 많이 모여 산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啊，你家你是不是姓朴？啊，我娘家是姓朴。哦，娘家是姓朴。 그러나 여느 조선족과는 달리 아주머니는 박씨가 언제 어떻게 이곳에 정착하게 됐는지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 改不是说都是听老一辈说，以前就都是那个姓朴邻居都是说是显族，是显族，但是那个户口没给那个按显族算。这就一走那个办那他们满族乡的少数民族呢，这才都给改过来。 그러나 마을엔 이들이 조선에서 건너온 사람임을 증명해주는 또 다른 흔적이 남아 있었다. 就是那个喇子那部分，就是原来那个就是朝鲜来那块住，那俺块就管那叫高里房。我岁数小也不知道，就是听那老人传下来的说那是二层喇子，那就是高里房，就现在也管它叫高里房，那块。 그렇다면 박씨들은 언제 이곳으로 건너와 정착하게 된 걸까? 박씨의 유래를 알고 있다는 할아버지를 찾았다. 이 할아버지 역시 박씨 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할아버진 집안 내력이 상세히 적힌 족보를 가지고 있었다. 화려한 그림이 그려진 이 종이는 제사 때 쓰는 족보라고 한다. 방문 3대 종친지회. 종친지회. 족보엔 모두 11대가 기록돼 있었다. 그러니까 이곳에 박씨가 처음 정착한 건 300~400년 전 조선 중기가 되는 셈이다. 到新宾，先到新宾，新宾是1619年的时候，后来到现在这个地方，到这个朴料铺这个地方，是在1631年左右。 1619년이라면 조선군이 중국에 파병되던 바로 그 해다. 족보엔 박씨의 유래에 대한 보다 상세한 기록이 남아 있었다.